오늘 이제 새로운 우리 얼굴이 왔어요. 바로 공영주 기자. 연예부 기자들 첫 출연인데 소감이 어떤지 좀 짧게 들어보고 시작하도록 해요. 사실 그 팀장님하고 그 선배들이 다시 할게요. 이렇게 팀장님하고 선배분들이 준비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또 제가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최다 출연자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지승훈 기자가 공영주 기자님께 어떤 조언을 해준다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조언할 처지가 아니어서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훈훈한 분위기죠. 아니면 훈훈한 게 아니라 비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네, 그럼 이제 최애 기사 들어보도록 해요. 네, 저는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틀간 열린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직접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공연 전에 직접 들어본 아미분들과의 인터뷰, 또 기자간담회, 또 본 공연까지 제가 취재한 내용들의 비하인드를 자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땠나요? 웸블리 스타디움 앞에서부터 그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직선 대로가 있는데 거기를 오전 일찍부터 아미분들이 꽉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버 댄스를 직접 추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도 하고 본 공연에서는 6만 명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재진석에서 이제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 거기가 우리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물주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경기장의 모든 객석과 그 무대가 완전히 내려다 보이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6만 명의 아미들이 한국어 떼창을 하고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이름을 또 연호를 하면서 이렇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정말 웸블리 스타디움인지 아니면 고척돔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콘서트는 어땠어요? 일단 공연 전에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직접 얘기를 한 게 그 셋리스트를 정하는데도 우리 멤버들이나 회사 의견을 굉장히 많이 조율을 해서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전체적인 컨셉은 그냥 뭐 일반 공연이 아니라 아무래도 웸블리에서 하는 만큼 좀 팬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느낌을 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됐는데 정말 셋리스트를 얼마나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축제 느낌을 낼 수 있게 준비를 했는가를 알 수 있었던 게 전반부에는 좀 약간 강렬한 퍼포먼스로 보여줄 수 있는 댄스곡 위주로 배치를 했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이제 멤버별 솔로곡이라던가 유닛곡을 준비를 해서 좀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또 웸블리 스타디움이 그 라이브 에이드 영국 무대가 네. 열렸던 보헤미안 랩소디 또 약간 그게 들렸었다고. 네, 그 공연 후반부의 토크 타임에 멤버 지은 씨가 저도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에오 하는 부분 선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그 6만 명의 관객이 또 에오 이렇게 따라하는데 저 약간 전율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예리 기자가 해볼까요? 여기서요? 네. 에오 따라해줘. 지승훈 기자랑 따라해줘요. 영철 기자. 따라해줘야 되잖아요. 기자회견에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다는데 어땠어요? 국내 매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매체가 모여들어서 한 100여 명 정도의 취재진이 그 취재 열기를 보여줬어요. 여기서 뭐 당연히 웸블리 입성 소감 그리고 월드 투어를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 같은 거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 아쉬웠던 게 저는 마이크 음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안 좋았거든요. 계속 지지직거려서 또 RMC가 그 마이크를 약간 센스 있게 대처를 한 게 마이크도 웸블리에 입성을 해서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취재진들도 다들 좀 웃고 이렇게 넘기는 분위기였거든요. 그 부분이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방탄 공연할 때가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소속팀이 이제 경기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혹시 그날 현장에서 손흥민에 관한 얘기는 없었는지? 그날 저희가 이제 공연 전에 유튜브에 올린 요기 내리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공연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떤 팬분이 이렇게 오면서 그 저희 영상 기자를 보고 손날도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공연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저는 그때 당시에는 캐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흥민 선수를 지칭하는 응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또 다른 영국 팬분들은
RM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태욱 기자를 보고 R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인만 보면 지금 손흥민 선수랑 BTS를 다 얘기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한 0.0001초 정도. 그 강내리 기자가 가서 이제 잠을 잘 못 잤다고. 저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어요. 왜냐면 취재진으로서 한국 아티스트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웸블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걸 또 제가 취재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잠은 사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많은 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연예부 기자들 지금 최다 출연을 노리고 있는 지승훈 기자의 최애 기사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기사는 지난 3월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가수 강다니엘 씨가 1인 기획사를 차리고 앞으로 이제 개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는 그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소속사와 법정 분쟁이 좀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일단 해결은 된 상황은 아니고요. 지난 3월 이제 강다니엘 측에서 그 전 소속사인 R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인데 이를 이제 그 법원이 지난달 10일 날 모두 인용을 하면서 사실 결과는 나왔지만 그 RM 쪽에서 다시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지금 신문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히 정리된 상황은 아닙니다.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건가요? 강다니엘 씨가 데뷔를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형 기획사에 가기보다는 자신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데뷔시킬 수 있는 1인 기획사를 차리고자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다니엘 씨는 조만간 솔로 데뷔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7월 중에 데뷔를 한다는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이를 바로 이제 강다니엘 측에서 정확치는 않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은 상태고요. 또 강다니엘 씨도 팬들 앞에서 뭐 작사 작곡을 지금 스스로 하고 있고 또 빠른 시일 내에 데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입장만 내놓은 상태라서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새로 설립한 회사에 그 지원자가 4,000명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예, 그 강다니엘 씨가 이제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하면서 또 지난 11일 날 공고를 냈는데 이틀 만에 1,000명이 돌파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4,0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모든 분야를 이제 다 채용을 했는데 그중에 여자 지원자가 80% 정도 되고 있고요. 남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승훈 기자가 지원했다는 지금 예.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여기 다니고 있는데 제가 강단이 어떤 부분에 지원?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보통 JYP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인기 많은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뭐 600~700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데 보통 강다니엘 그 커넥트 엔터테인먼트가 1,000명 이상 이렇게 지원했다는 건 엄청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다니엘 씨는 방송 활동은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직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태여서 방송 활동은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도 그런 제기를 하는 기사를 썼었는데 바로 그쪽 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명확하게 방송 활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음원도 낼 수 있고 음반도 낼 수 있고 법적 분쟁이 사실상 끝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안에도 인기는 굉장히 탑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다니엘 씨는 당연히 뭐 저희 팀에도 반선 기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 한 번을 써도 정말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100개의 댓글이나 좋아요가 달릴 정도로 굉장히 인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아직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럼 지승훈 기자가 꾸준히 강다니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주길 바라요. 자, 오늘 뉴페이스 공영주 기자의 최애 기사를 좀 들어볼까요? 저는 그 미스트롯에서 3위를 한 가수 홍자에 관련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홍자 씨가 최근에 한 무대에서 지역 관련 발언을 하면서 대중의 문매를 좀 맞게 된 그런 일인데요. 홍자 씨는 이 무대에서 미스트롯 이후에 전라도 무대는 처음 서본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송가인 씨가 앞서 경상도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기분을 내가 알 것 같다 라면서 전라도 사람들은 뭐 뿔도 나 있고 이빨도 있고 손톱 대신에 발톱도 있을 것 같았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뭐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말을 해서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그 문장만 보면 굉장히 조금 논란이 될 법도 한데 사실 그 뒤에 문장은 외가 분들이 전부 전라도 분들이셔서 사실은 경상도나 전라도나 다 저의 같은 고향이다 라는 이런 발언을 또 덧붙였습니다.
근데 당시 공연장 분위기에서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들이 궁금해요. 어땠는지. 당시 관객들은 사실 큰 어떤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 영상이 방송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좀 퍼지면서 이것을 본 누리꾼들이 불쾌감을 느껴서 네,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미스트롯을 봤는데요. 홍자 씨가 이제 경상도 출신이고 송가인 씨가 전라도 출신으로서 약간 대립 구도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두 분은 이제 송가인 씨는 본인의 소개를 할 때 방송 초반에 전라도에서 탑 찍고 서울 탑 찍으러 왔다라는 본인 소개 멘트로 조금 화제가 됐었고 이후에 이제 홍자 씨와 대결 구도를 계속 벌이면서 자연스럽게 호남과 영남 지방의 그런 지역 감정 구도가 방송에서는 사실 많이 티가 나진 않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홍자 씨가 사과를 하고 나서 또 논란이 됐다고요? 전 그 멘트 논란이 있고 나서 홍자 씨 소속사 측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직접 홍자 씨가 밝힌 것은 아니다 보니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조금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이후에 결국 홍자 씨가 자신의 SNS에 그 사과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맞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홍자 씨가 본인의 팬클럽에 오뚜기처럼 일어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실수는 실수로 넘기고 앞으로 이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또 홍자 씨가 본인의 반성보다는 조금 해명하는 식의 그런 뉘앙스를 먼저 풍겼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송가인 씨도 경상도의 한 공연에서 했던 발언이 또 재조명되고 있다는데 좀 두 발언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경상도 무대에 오기 전에 좀 겁도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눈물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송가인 씨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엄청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제 홍자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적절치 않은 멘트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선을 넘었다라는 반응이 좀 많았습니다. 논란 이후에 전주에서 공연을 펼쳤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논란 이후에 이제 미스트롯 전국 콘서트가 지난 16일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전주 무대에 또 서게 된 건데요. 당시 홍자 씨는 별다른 언급 없이 무대를 열심히 이어갔다고 전해졌고요. 그리고 관객들도 뭐 어떤 야유나 그런 반응 없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무대가 잘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전국 콘서트가 있고 또 홍자 씨 같은 경우는 예능에서도 굉장히 입담을 발휘하면서 또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방송을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뿐이에요. 벌써 지금 강래리 기자는 탈출을 하기 위해서 발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본인의 기사에 대해서 어필할 기회를 줄 테니까요. 자, 한 명씩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첫 촬영에서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출을 해서 다음 방송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시간을 제가 갖고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기 위해서 오늘 꼭 탈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진짜 탈출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출연을 한 것 같고 네, 오늘 열심히 했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으니까 이 촬영을 배제하고 이제 취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박 아니고 애원. 저는 사실 지난번에 탈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는데 또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출장 가서 제가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또 잠을 아껴가면서 취재를 했다는 점을 좀 봐주셨으면. 강내리 기자 탈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무슨 가족 사진 찍는 것 같이. 탈출이 그러면 오늘은 호경수 기자가 아닌데.